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계엄군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새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죠. 바로 선관위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던 이유는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이 됐던 시스템 이런 어떤 부재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군을 직접 선관위에 파견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즉각적으로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국정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 하반기에 관련돼 가지고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격을 받고 이번에 계엄군을 보내는 지금 사단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국정원이 그때 파악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선관위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의 그 시스템을 교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세금 20억을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교체시키겠다라는 이유가 지금까지 지적이 됐던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또 방화벽 같은 게 제대로 안 된다. 해킹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20억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엄군이 이번에 가 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을 찍게 됨으로써 시스템이 유출됐다. 라고 하는 이유로 20억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을 교체하겠다, 서버를 교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거 지금 선관위가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상식적으로 저는 계엄군이 사진을 찍었다라 그래가지고 보안상의 문제로 20억을 들어가지고 서버를 교체할 정도의 강력한 어떤 선관위가 이런 어떤 보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진즉의 국정원이 북한에 대한 해킹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을 때 두 팔 벌리고 관련된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이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었던 선관위가 계엄군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서버를 교체하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번에 선관위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 국정원이 조사했던 내용은 또 무엇인지 차근히 제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했던 얘기는 간단해요. 대통령의 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년 7월 3일부터 시작해서 9월 22일까지 12주 동안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 국정원이 요청했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이게 이제 그 선관위의 이번에 나왔던 해명입니다. 그럼 선관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국정원이랑 12주 동안이나 그런 식으로 보안 컨설팅도 실시를 했고 국정원이 요청하는 자료 같은 걸 전부 다 줬는데 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2023년도 10월 10일 날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 당시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거를 전부 다 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장비 6,400대 가운데 실제로 조사를 했던 거는 5%인 317대밖에 조사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체 100% 가운데 5%만을 제공한 거를 가지고 국정원이 요청한 정보, 각종 정보, 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최대한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5%밖에 조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뻔뻔스럽게 선관위가 사실상 국민들을 상대로 구라를 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023년도에 조사를 했었을 때 선관위가 국정원이 밝힌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이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해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이 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을 사전 투표를 안 한 사람으로 조작하는 게 가능하고 사전 투표를 안 한 사람을 또 투표한 사람이라고 표시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까지도 유령 유권자조차도 정상적인 유권자처럼 그런 식으로 등록하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표를 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하다 보면은 그 이제 그 날인이 되는 그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선관위 도장. 그 도장이 됐거나 투표 관리관의 도장 이게 관련된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까지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가지고 훔쳐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훔쳐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용지에다가 선관위의 어떤 그 직인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 이런 게 찍힌 상태로 가짜로 투표용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똑같은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전투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통신 장비는 원래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끊겨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랑 연결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 선거 시스템으로 그렇게 침투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것이고 위탁 선거에 활용이 되는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는 절차조차도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그 미흡해가지고 대리 투표가 이루어져도 확인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부재자 투표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또 선상 투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암호화가 돼 있어가지고 볼 수 없게끔은 되어 있지만 그 암호화 자체가 너무나 수준 떨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암호 해독이 가능해서 누구한테 표를 던졌는지가 확인까지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진짜 엉망진창.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이 5%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100%를 다 한 것도 아니고 5%의 그런 어떤 그 선관위에 관련된 이제 그 뭡니까 기계 장비 같은 거를 이제 조사한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개표 결과 또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표 시스템에서 이제 그 개표 결과가 저장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투표지 분류기에 같은 경우는 USB의 외부 장비를 접속을 통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프로그램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USB를 무단으로 연결해가지고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했었고 그걸 통해서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까지도 연결이 가능했는데 당연히 이런 어떤 그 투표지 같은 분류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온라인이랑 통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오프라인에서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은행에서 쓰는 이제 그 동계산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이게 또 접속이 가능해가지고 무선 통신 장비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뭐로 보든지 간에 엉망진창이었던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뭐라고 이게 5%밖에 조사를 안 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95%를 조사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5% 조사한 거를 가지고 야 우리가 국정원한테 모든 자료들을 갖다가 다 제공해서 최대한 자료를 제공했어. 그리고 또 북한 해커의 침입 흔적도 없어. 5%를 조사해 놓고서 무슨 놈의 북한에 침입 흔적이 없는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0%를 다 조사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킴스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인가 거기서 2021년도에 선관위 직원의 PC까지도 해킹한 사실이 밝혀졌죠. 선관위 직원의 PC를 해킹해가지고 상용 메일함에 있었던 문서, 파일 이것까지도 빼갔다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미 선관위 직원의 PC가 북한 해커로 인해 가지고 해킹이 당한 적이 있고 5%밖에 조사를 못했고 95%를 조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선관위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북한의 해킹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시기가 맞습니까? 지금 이게 뚫리면 언제라도 뚫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북한이 시도를 안 했다라는 거를 가지고 배째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선관위에 맞는 모습이냐고요. 그렇게 지금 해킹 위험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인 선관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계엄군이 사진을 찍어갔다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서버에 무슨 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20억을 들여가지고 고쳐야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실제 대중에 공개된 사진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뭔 놈의 저 서버가 뭔지 저 시스템이 뭔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저 사진 한 가지를 가지고 저렇게 찍어갔다라는 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20억을 들여가지고 교체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 선관이라고 한다면 진즉의 국정원의 조사에 대해 가지고 야 이것도 조사해보고 저것도 조사해보고 100%다 조사해봐라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저런 식으로 사진 찍어갔다라 그래서 보안의 위험이 있다고 20억을 드리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계엄 사태가 터지니까 거기에 지금 편승해가지고 이것 봐봐라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의 피해 세금이 20억이나 쓰이고 있어 이런 프레임을 또 써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기가 찰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선관위를 조사하겠다고 계엄군은 파견한 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해도 선관위가 잘못되고 잘못되어 왔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